반갑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나와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커졌어요. 그래서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90%까지 끌어올려주는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증시가 상승하는 게 이상할 게 없겠죠. 다우지수가 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39, S&P 500은 플러스 1.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일단 분위기가 좋아진 만큼 국내 증시에도 요소가 생기지 않겠는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바이오 쪽 기대감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술주, 이쪽으로 이제 매수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나스닥 쪽이나 또는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금리 인하는 어쨌건 경기 부양에 어떤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모두 다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거고, 관세 부담감 아직 없다. 자, 근데 이 관세 쪽 같은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직 트럼프의 관세 역량이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8월달 지나가서 이제 9월달 CPI부터는 적용이 될 테니까 그때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 9월달에 금리 인하는 일단 확실시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CPI 지표의 발표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회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특별하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PPI 지표만 잘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든 상태로 시장이 가볍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 증시가 또다시 상승 쪽으로 기울어서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뉴스 보시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리플, 이더리움 다 올라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 가상화폐 이런 쪽도 상승세 보일 수 있는 거고, 반도체 지수 크게 올랐네요. 반도체 쪽은 역시 좋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증시가 일제히 랠리하자 미국의 반도체주도 모두 랠리를 했다. 자, 이 얘기가 방금 전에 해드렸던 그 이야기인데요. 반도체 지수가 무려 3% 급등했네요. 와우, 사상 최고치. 어마어마하다, 그죠? 엔비디아는 0.5% 상승했지만 시총은 4조 4,6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자, 엔비디아에게는 대형 악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전용 칩인 H20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중국 당국이 중국 기업에게 엔비디아의 H20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악재가 되는 거죠. 왜냐면 H20에 대한 수출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었는데 중국이 야 됐어 사용하지 마. 자,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창신 메모리의 HBM3 이쪽에 대해서 화웨이 쪽에 샘플을 납품했다 이런 얘기랑 연결되는 모습인 것 같아 보여요. 자,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엔비디아에게는 악재 요인이 될 수 있겠고, AMD는 아직 얘기가 없죠. 엔비디아 쪽에만 일단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고요. 미국산 AI 칩의 위치 추적 기능 및 강제 종료 기능 부착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데에 따른 그런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 아마도 이제 창신 메모리 쪽으로 들어가는 그 HBM3를 더 많이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화웨이에서 AI 칩을 만들어내게 되면 조금 다른 개념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야, H20 정도는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중국 당국이 H20의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요거는 조금 악재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죠? 삼성 쪽에서 H20 쪽으로 그 반도체 물량을 보내는데 요게 애매하겠다. 그죠?
뭐 다른 것들은 괜찮긴 한데요. 그죠? 엔비디아에게는 대형 악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텔은 5% 이상 급등을 하게 되는 모습이었고, 다른 반도체들도 다 올랐습니다. AMD도 상승했고요. 퀄컴은 3.89, 브로드컴은 2.94, 마이크론은 3.23, 인텔은 5.4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다 괜찮았고, 엔비디아도 뭐 일단 상승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분위기는 일단 좋다. 근데 악재 요인이 좀 발생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H20은 삼성전자 쪽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게는 큰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삼성전자에게는 약간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하루 만에 오락가락, 세제 개편 불안에 단기 투자처로 자금 쏠린다. 지금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행 기준 50억 원을 유지합시다 라고 정부에 전달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 의견을 보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10억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뭐 아직까지는 이제 시행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10억 원으로 정부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당과의 어떤 충돌이 좀 생기는 부분도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인 부담감이 좀 흔들릴 수 있고, 또 10억으로 낮춰지는 양도세에 대한 실망감, 이런 매물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는 지금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같은 경우도 과세율이 높다 그래가지고 별로 실효성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양도소득세까지도 이렇게 낮춰버리게 되면은 좋은 성과를 올리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증시에게 조금 압박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물가 우려 덜었다. 요거 한번 보죠. 자, 금리 인하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 CPI 지표가 2.7입니다. 지난달하고 똑같아요. 지난달 똑같은데 예상치가 2.8이었어요. 2.8이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지금 일단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근원 CPI는 근데 올랐어요. 근원 CPI는 조금 올랐는데, 이 근원 CPI는 뭐냐면, 이제, 물가 변동률이 좀 심한 거,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 제외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 써있네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이 근원 CPI. 이제 물가 변동이 좀 심한 그런 것들 빼고 나오니까, 여전히 오르긴 올랐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근원 CPI는 좀 올랐지만 이 종합적인 CPI는 이제 2.7 정도로 잡혀 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7로 잡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PPI 지표 같은 경우가 오늘 저녁에 발표됐는데, 여기서도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은 증시가 조금 더 화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는 이제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증시를 또 3200포인트 위로 올려놓으면서 3200포인트에 맞추려는 움직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기대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AI, 반도체 이런 쪽 기술주에 매수가 집중됐고, 메타도 많이 올랐네요. 금융주에게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은 금융주 섹터 쪽에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조금 체크하시고, 자, 요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매도 리포트. 증권사 애들이 매도 리포트 쓰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한데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스피 랠리에 치솟은 종목들 실적 나오자 시장 평가가 달라졌다. 즉 어닝 시즌에서 니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만큼의 일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국내 종목들이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고평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자, 2분기에 아쉬운 성적을 낸 종목들에 대해서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 대거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방산주 쪽에 많이 집중되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얘기인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2025년도에 지금 보면은 2분기 실적 시즌의 이후에 투자 의견 나오는 거 보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쭉 지나면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났는데요. 이번에 2025년도에는 상향 조정된 건 48건이지만 하향 조정된 거는 무려 112건, 112건이에요. 그러니까 와,
지금 거의 2배 넘잖아요. 네. 그리고 매도 리포트가 이렇게 쏟아진 거는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증권사는 원래 매도 리포트 잘 안 내잖아요. 근데, 웬일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 자, LIG 넥스원의 매도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풍산도 4건 있고요. LG생활건강 4건, NH투자증권 4건, 하나솔루션 3건.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네,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증권사의 리포트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환경 탓에 90% 이상의 매수를 권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 리포트. 이 매도 리포트라는 것은 매도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하거나 또는 이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 이런 쪽으로 비중 조절 이런 쪽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매도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칼질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의견을 낮추는 리포트가 집중된 업종은 올해 주도 업종이었던 방산 쪽에 많이 나와 있다. 방산 빅4 중에 하나인 LIG 넥스원이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놓자마자 증권사 5개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야, 그래요? 네,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면 특별히 문제는 아니지만 이 실적을 계기로 해서 고평가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냥 매도 이야기로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 또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나오네요. 자, 풍산 역시도 마찬가지. 네,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자 흐름이 꺾였고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LG생활건강도 이건 뭐 투자 의견이 대거 낮았다. 왜냐면 이제 K뷰티 대열에서 밀려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 지금 대기업 아닌 이제 소기업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달바글로벌과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도 최근 시장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증권사들은 이제 아쉽다라고 하지만 목표 가격 하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LG생활건강만큼은 증권사 4곳이 투자 의견을 더 내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LG생활건강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이제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 돌파구가 없으면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이 실적과 더불어서 종합투자 계좌 사업 진출을 위한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고 참 뭐 애매한 부분들 많이 있네요. 이제 방산, 조선 쪽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 조방원이죠. 원전 쪽 같은 경우도 매도를 강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외국인들 매도가 집중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이 리포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발표하기 전에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접할 때는 다 무료잖아요. 무료로. 여러분들 리포트 볼 때 돈 내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돈 내고 미리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무료로 리포트를 보시죠. 그렇게 보시는데 외국 애들은 돈을 주고 사가요. 돈을 주고 사가는데 무료로 공개된 시점에서 돈 주고 사가지 않습니다. 미리 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런 매도 리포트를 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매도를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미리미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리포트를 딱 보는 순간에 이미 작업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리포트가 나온다. 그럼 주가 올라가겠구나. 미리 사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뭐 물론 이제 모든 리포트가 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사전에 작업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그 돈의 힘이죠. 어쩔 수가 없잖아. 그죠? 돈의 힘이라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수급의 좀 이상현상. 이거 왜 요즘에 계속 팔고 있지? 왜 물량을 정리하는 것 같지? 라는 식으로 수급을 계속 보셔야지 돼요. 그렇게 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향후에 나타나는, 그러면 그렇지, 이놈 자식들. 뭔가 악재가 있었구나. 뭔가 호재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급을 체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또 한번 볼까요? 반도체 소부장주에 훈풍이 불고 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H20 그거는 이제 반도체 그 엔비디아에 국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H20에 대해서는 뭐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죠. 이 삼성 파운드리 수주가 나타나면서 소부장의 투심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일단은 테슬라, 애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의 그런 그 계약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당장 H20에 대한 부분들은 악재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은 이 파운드리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에게는 당장 또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파운드리 쪽이 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마이크론이 최근에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메모리 쪽 업황 개선 기대감을 높였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같이 올라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같이 올라가면은 또 이제 이런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같이 나오게 되면서 소부장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쪽도 조금씩 반등할 수 있는 포지션, 이미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뭐 신고가 요즘에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장비 이런 쪽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했잖아. 그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는 올라갔으니까 좋아했지만 하이닉스는 또 위에서부터 떨어졌죠. 자, 삼성전자 싫어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싫어하면서 소부장도 싫어했죠. 뭐 물론 아직까지 회복 안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미 회복하고 나서 저 위쪽으로 신고가 치고 넘어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은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인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살펴보시고, 뭐 여기 있네요. 이미지 센서 쪽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ALT, 윈팩 등등등, 심텍, TLB 등등등 52주 신고가. 이 소부장 애들이 신고가가 나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네. 원익 IPS, KC텍, PSK 홀딩스, 코미코, 그 다음에 솔브레인 등등은 이제 실적이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뭐 등등등등등등등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감 별로 없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소부장 쪽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오, 그래요,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반도체 쪽은 일단 금리 인하와 함께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내용이 좀 되죠. 자, 그 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요 없다. 네, 요 얘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이미 그 제도화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네. 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미국은 이미 거대해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고,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없는 가운데 제도화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제도화 시키게 되면 이것은 돈 낭비다라는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 달러로 우리나라에서 결제를 하고 돌아다녀 버리게 되면 이것도 골 때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이제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또 뭐 있을까요? 네, 그 뭐 특이한 건 없네요, 그죠? 네, 특이한 건 없어 보이고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일 중요했던 게 사실은 저거죠. 그 CPI 지표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이었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이제 가다가 좀 잡아가는 거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PPI 지표만 잘 나오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기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근원 CPI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발표될 것이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한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진 모습이라서 요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오늘 주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방원 쪽에서의 매도 리포트, 이 매도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러면 오늘 상승할 만한 업종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쪽,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쪽 움직임 괜찮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은 일단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변화가 생기니까. 네, 특히 방산 쪽을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금융주 섹터는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죠? 금융 섹터. 금리가 인하가 떨어지게 되면, 증권, 은행, 보험 이쪽은 악재 요인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증권주는 살짝 반등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죠? 근데 시장이 올라가면 증권주도 올라가겠지만 시장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증권은 시장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업황별로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은 미국 증시 상황만 보면 금리라는 걸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또 보면서 천천히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좋은 기운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